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민식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 0.54%의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여기 38.2% 정도의 수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여기 베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나스닥의 이러한 상승에 맞춰서 테슬라 또한 0.5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확히 200.00달러를 갱신해 주었는데, 테슬라 이러한 움직임은 여기 제가 8월 9일날 미리 공유드린 옵션 현황에 따라서 정확히 움직인 부분으로, 멤버십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은 콜옵션과 풀옵션이 눈에 띌 정도로 200달러대에 이미 밀집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200달러를 기준으로 여기 위아래에 잡혀있는 이런 옵션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0달러 언더로 잡히면은 풋옵션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200달러로 끌어당기고요. 반대로 주가가 200달러 위로 갈 때마다 콜옵션이 반대로 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언더로 끌어당김에 따라서 200달러에 맞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테슬라 대상으로 잡힌 다음 주의 옵션 현황입니다. 다음 주의 옵션 현황 또한 이렇게 미리 공유를 지어놨는데요. 우선 지금 주말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옵션 세력들은 여기 200달러대에 많은 콜옵션들을 잡아놓은 상태로 지금의 주가가 딱 2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이 200달러 위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여기 200에 잡혀 있다는 것은 200달러가 저항선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가가 200달러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하방을 갈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옵션 관점에서는 테슬라를 일단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내일인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기 전에 옵션 세력들은 포지셔닝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포착되면은 제가 바로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런 부분과 같이 바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베어 플래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로 베어 플래그 패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대로 갈지 아니면 패턴이 깨져서 올라갈지 궁극적으로 결정한 여부는 바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에 있는 CPI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PI는 8월 14일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CPI month over month는 0.2%이고 CPI year over year는 3.0%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업률은 4.3%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고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yield curve가 이렇게 여기 빨간색 부분인 0.00%를 뚫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bad is good이 아니라 bad is bad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CPI가 잘 나오는 것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채권 세력들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이번 CPI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로 CPI의 결과치는 제가 이렇게 레스로 표기한 3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스왑 측에서 예측했던 수치 대비해서 이렇게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치가 실제 CPI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 스왑 측에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2.9%로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실제 CPI의 결과치는 2.9%에서 그 이상인 3.0%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그 언더인 2.8%가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2.9%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3.0%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same이 아니라 above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가 제시한 수치 대비해서 여기 이렇게 above or the same이 나온 적은 총 13번 중에서 이렇게 10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번 중에서 5번이 0.1%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으므로 50%의 확률에 따라서 이번에는 2.9% 혹은 3.0%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2.8%와 3.1%의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50%의 확률로 2.9% 혹은
3.0%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 더 나아가서 소수점 두 자리의 수치까지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스왑 커브가 바라보고 있는 CPI 예측치는 2.92%입니다. 만약 2.94%였다면 2.95%가 나오면서 3.0%로 반올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지금 2.92%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데이터에 의해서라면은 2.9%를 가리키면서 컨센을 미스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에 최근 주가가 반등을 조금 하긴 했지만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1년 기준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월 기준으로의 CPI 전망을 볼 텐데요. 인플레이션 스왑이 바라보고 있는 수치는 지금 0.15%로 반올림을 하면은 0.2%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1년 기준 대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 실제 지표에서 0.15가 아니라 0.14%가 나와버리면은 반올림이 돼서 0.1%로 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센 미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컨센은 0.2%입니다. 그럼 추가로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뿐만이 아니라 CPI의 온라인 베팅 업체인 칼시의 수치 또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2.9%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I의 경우는 3.0%가 아니라 2.9%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3일이 남아 있고요. 3일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일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 3.0%에 가까워진 데이터로 수정이 된다면은 제가 멤버십 분들께 우선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컨센이 3.0%인 가운데 2.9%가 나와서 미스할 가능성이 제법 커 보이기 때문에 bad is bad인 환경에서 지금의 시장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CPI가 컨센 대비해서 약해진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옌 캐리 트레이드의 회수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에서 일본 10년 국채 금리를 뺀 지표와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로 나눈 두 개의 지표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은 제법 흡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CPI가 컨센 대비해서 약한 수치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기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로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수식에 있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이게 수식에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수식에 있어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의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차트는 여기 노란 색깔 차트인 QQQ의 차트와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QQQ 또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S&P 500의 차트를 추가로 잘 지켜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 또한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깨가 잡혀 있고요. 머리가 형성된 상태이며 여기 넥라인을 기준으로 차트는 이미 뚫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CPI 결과가 잡히기 이전에 이렇게 bear flag 패턴이 형성된 상태인데요. 만약 CPI가 컨센 대비해서 낮은 수치가 나오면은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과 bear flag 패턴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은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고평가 기업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상승하게 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이 없는 상태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최소 약간의 현금이라도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렌 버핏 또한 갖고 있는 애플의 50%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놓는다면은 평소에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매크로 리스크에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모두가 우려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가격대에 매집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제 매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면은 꾸준히 숙제를 해야만 하는데 매크로에 대한 숙제 또한 제가 매일 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